예, 안녕하세요. 종로학원의 오종원 평가이사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은요, 통합수능 2년차 최상위권 재수생 성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반적인 수험생들하고는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최상위권을 목표로 한 수험생들은 우리가 준비하는 10개월 정도의 기간을 아주 압축적으로 자기의 이제 기준에 맞춰서 학습 전략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는 것만큼 제가 이제 말씀드릴 사항은 그에 따른 확실한 맞춤형 전략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긴급하게 준비한 사항인데요. 그제 이제 목요일 날 서울대 정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는 지난주 말에 발표되었죠. 그래서 이제 아마 수험생들이 실제 지망한 수험생들은 이제 몇 점대에 합격을 했는가에 대해서 가장 이제 관심을 보였을 텐데요. 어쨌든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가 2023 준비하는 최상위권 수험생들도 올해 어떠한 정시 입시의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다음번 입시를 준비하는데 좋은 도움이 될까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서울대 정시 최초 합격선인데요. 경영대가 411.3점 정도 나왔고요. 인문대 405점, 소비자학과 404.7점, 국어교육과 403.8점 등 나와서 대체로 서울대 인문계열 지원 합격 하한선이 대체로 403점대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처음으로 예상했을 때와는 다르게 아마 최상위권 모집단이 조금 내려간 것 같고요. 합격선이 좀 내려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한선이죠. 하한선은 대체로 404점대를 저희가 예상했는데 그 정도 점수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자연계열인데요. 의예과 429.4점, 최초 합격자 커트라인 정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치의학과 425.5점, 다음 전기정보학과 417.2점, 산림과학과 404.5점 등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대체로 이제 서울대 자연계열 환산 점수 컷은 저희 종로학원에서 예측했던 점수와 거의 유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의예과를 430점 정도 예측했었고, 산림과학과를 405점 정도 예상했는데, 대체로 그 정도 커트라인 나온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추가 합격자가 나오게 되면 이보다 조금 더 점수는 이제 하락하겠지만, 대체로 이제 최초 합격선을 보면서 서울대 지망 합격을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점수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 연세대학교인데요. 연세대학교 환산점수 기준입니다. 경영학과 736.6점, 경제학과 732.4점, 노노문학과 718.4점, 신학과 715.9점 등 나왔는데요. 대체로 연대 인문계열은 715점대 이상이면 이제 합격 가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상위 학과 할 수 있는 경영경제는 이제 추가 합격지를 발표하다 보면 합격수 좀 더 저보다도 4, 5점 이상 하락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데 대체로 저 정도에서 최초 합격자 커트라인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계열인데요. 의예과는 이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세대 점수 환산 점수 다릅니다. 그죠? 어떤 그 면접 보는 기준으로 해서 의예과 그 수능 점수 기준이죠. 678점 정도가 합격한 것으로 제가 예측되고 있고요. 그 정도 이상이면 전기전자학과 722.8점, 기계공 716.8점, 사회환경 시스템 709.8점 등 예상되고 이보다 좀 더 조금 더 생활과학 계열 점수대는 708점대 이상이면 이제 보통 최초 합격선 커트라인이 나오고 있는데 대체로 올해 연대 자연계열 환산 점수 최초 합격선은 708점대 이상 정도가 되어야지 합격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합격선은 이보다 높은 학과들은 한 3, 4점 이상 내려갈 것이고 좀 더 낮은 학과들은 대체로 1점 내에서 추가 합격선이 잡힐 것 같은데 그 정도 흐름으로 정시 합격선을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고려대학교인데요. 고려대 환산 점수 기준입니다. 경영대학 675.5점, 경제학부 673.5점, 도고동문학과 657.7점, 한문학과 657.4점 정도로 예상되어서 대체로 아마 고대 경우에 인문계열 지원 하한선도 최초 합격자 커트라인 기준에서 656점 이상 정도 되어야지 합격 가능했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자연계열인데요. 고대 의과대 719점대, 전기전자 684.1점, 기계공 677.1점, 건사원 671점대 형성되고요. 대체로 좀 낮은 학과의 자연계열 학과들도 대체로 670점 그 전후에서 대부분 이제 합격자 커트라인 나온 걸로 봐서 이번에 올해 이제 고대 자연계열
정시 합격수는 670점 이상 정도 나와야지 합격 가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긴급하게 입수해서 자료 분석을 해드린 결과고요. 큰 특징이 있었죠. 올해는 뭐죠? 그렇습니다. 인문계열의 이과 수험생들의 교차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대체로 저희가 이제 표본 집단을 뽑아 보니까요. 아마 서울대는 대체로 문과 지원자의 그러니까 지원자가 되든 어떤 취초 합격자 커트라인이 되든 간에 그 바운더리 안에 저 이과에서 넘어온 학생들이 한 10% 정도 이렇게 한번 저희가 예측하고 있고요. 연대고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아서 이제 인문계열 그 문과 모집 단위로 자연계열에서 넘어온 수험생들이 대체로 한 30에서 40%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 서너 명 꼴이죠. 상당수 많은 학생들이 교체해서 넘어오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가 최상위권대를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문과 지원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면서 내 지원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연대의대가 이제 종전과 다르게 면접을 실제 시행했고요. 이게 이제 PF죠.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점수로도 반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 것인가도 상당히 궁금했는데요. 실제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면접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전에 같으면은 거의 뭐 최상위권, 그러니까 서울대를 지망할 수 있는 투과목 지원자죠. 투과목 지원자들 가운데 거의 연대를 쓰고 그 다음에 서울대 쓰는 그 비중이 대충 한 70에서 한 뭐 많은 80%까지 이렇게 보였는데요. 올해 그 연대가 의대 면접을 시행하는 관계로 그 면접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많아서 실제 제가 표본상으로 저희가 분석한 결과이긴 하지만 카톨릭대 의대를 쓰고 그다음에 나군에 서울대 쓰는 그 서울의대 쓰는 학생들이 연대 의대 쓰고 서울대 쓰는 학생보다 좀 더 많은 것으로 저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마 실제 뭐 마지막까지 최종 결과까지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전보다는 보다도 카톨릭 의대를 쓰고 서울대 의대선이 더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가군에는 뭐 나군에 서울대 썼을 때 가군에 쓰는 대학들이 일반적으로 연대, 카톨릭대, 성대, 울산대 또는 뭐 고대까지 포함했었는데 올해는 고대 의대도 지망하면서 서울대 지망자도 한 4명 정도, 4-5명 정도 나온 걸로 봐서는 어쨌든 연대의대가 실제 점수로 반영된 면접 시행 때문에 그런 어떤 지원선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연대의대에 대한 그 실제 그 뭐죠? 합격선 점수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뭐 3, 4점 정도? 한 3점 내에 아마 이렇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아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뭐 연대의대 그 면접 영역을 보니까요. 대체로 뭐 수능 그 환산 점수 기준에 한 2점 내외 뭐 1에서 2점 정도의 어떤 그 편차를 가지고 있는데 큰 틀에서는 뭐 여전히 수능 점수가 중요해서 영향력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게는 뭐 면접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3 대입 및 수능 주요 일정을 보시고 우리가 최상위 학과는 학생들이 그 구간별로, 그 기간별로 어떤 식의 대책을 세우느냐를 저희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아마 저희 1학기 제전 1학기가 이제 2월 14일부터 시작해서 6월 말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그 재수 수험생들도 뭐 수능 개념 학습을 뭐 한 학기 끝난다는 의미로 이렇게 쭉 진행하겠지만 특히 최상위를 목표로 한 수험생들은 이때마다 단원별로 가장 기본적으로 개념 학습이라는 그 사항도 있겠지만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고난도 문항까지 대비하는 그런 전체적인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들어가는 심학습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능 개념 학습 및 심학습 이런 의미 정도로 해서 아마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개념학습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정했지만 실제로 최상위를 목표로 한 수험생들은 저 개념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에 플러스 단원별로 또 그 내용별로 해서 최대한의 심화학습을 그 기간 내에 최대한 해볼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자세로 아마 학습 전략과 계획을 또 실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월 모의고사가 6월 9일 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재학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일반 이제 재수생도 같이 볼 수 있는 시험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1학기 진도가 6월 말까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6월 초 정도에 한마디로 전체적인 1학기 전체적인 결과에 대한 중간 결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시험 범위가 완벽하게 동일하게 이제 그 뭐죠? 전 범위는 아니겠지만 대체로 뭐 수학이 되든 다른 영역이 되든 간에 대체로 거의 4분의 3 이상 정도를 포함해서 제가 진도에 따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중간결산 알겠죠? 중간평가. 중간평가한다고 보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노려온 결과에서 우리가 어느 만큼 내가 이제 그 결산을 맺었고 또 어느 것을 보완해야 될지 이런 평가가 이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7월부터 이제 9월까지가 이제 2학기 제자인데요. 이때는 이제 수능 심화학습 및 드릴을 이제 저희가 준비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는 이제 심화학습을 하긴 했는데 심화학습은 이미 이제 앞전에서도 충분히 준비해 왔잖아. 이때는 이제 주로 우리가 심화학습이라는 그 과정을 한마디로 고난도 문제에 대한 대비학습 이렇게 생각할 수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도 문제에 대한 변화도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국어가 되든 수학이 되든 과탐이든 사탐이든 간에 전체적인 고난도 문항에 대한 대비 연습 이거는 이제 심화학습의 큰 틀로 보시면서 연습하는 과정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뭐 사관학교 및 경찰대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은 7월 말에 7월 30일이죠 올해 1차 시험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 맞춰서 준비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고난도 문항에 대한 대비 연습이 이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9월 1일 날 다시 두 번째 중간 평가가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9월 모의고사죠. 이때는 이제 수능하고도 거의 뭐 2개월 정도 전후로는 남아있는 시기 때문에 우리가 6월 모의고사에 이어서 9월 모의고사 결과를 보면서 내가 또 최종 마무리할 때 어디에 집중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를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월부터는 뭐 완전 파이널 정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최상위 학생들이 또 뭐죠? 전체적인 이제 학습 커리큘럼을 짜거나 문항 연습할 때 약간 실수할 수 있는 측면이 뭐냐면 항상 뭐 그렇죠. 고난도 문항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대한 타겟책을 갖고 해결책을 갖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한데 근데 이 부분이 약간의 밸런스를 또 가지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난이도, 중난도라고 그러죠. 중난도에 대한 문항 연습과 빨리 푸는 연습도 실제 필요합니다. 그죠? 이걸 전체적으로 다 방기하고 그냥 매번 고난도 문항을 푸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제 학습에 대한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중난도 문항이 거의 뭐죠? 60에서 60 정도의 시간을 투자한다고 하면 고난도 문항에 대한 투자가 40 정도. 그러니까 6대4 또 5대5로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고난도 문항만 계속 연습하지 마라. 왜냐하면 실제 시험에서는 중난도 문항이 나오면서 고난도 문항이 나오는 그런 그 믹서된 문항에서 제가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원비를 연습할 때 중난도 문항도 연습해 주시고 그리고 고난도 문항 연습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수능은 11월 17일 날 있습니다. 그죠? 그때 그 날짜를 D-Day로 해서 당연히 준비하는 결과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수시를 쓴 학생들 가운데 논술 전형 쓴 학생들은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제 11월 그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를 보니까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어쨌든 뭐 큰 틀에서는 정시를 이제 대비할 텐데 정시 원서 접수는 12월 29일부터 1월 2일까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수시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는 학생들은 뭐 그때 기대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정시에 대한 지원서 결정과 이때 이제 반드시 합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건 뭐 간단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아마 이제 고3 우리가 이제 수험생들 생활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재수를 하는 입장 또는 뭐 상황에 따라서 설명회를 본 학생들과 삼수까지 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수능 과목 선택에 붙여서 저희가 이제 요목 어느 것이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어는 아시죠? 그죠? 화법과 작문과 언어 매체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요. 당연히 저희 지금까지의 모의고사라든지 또 이제 고3 재학생이 보는 이제 학력평가 결과, 특히나 최종 우리가 2022 수능 결과를 봤을 때도 당연히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표점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약간의 차이가 간다면 화작보다는 언어 매체 공부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재수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제 우리가 수험생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뭐 언어 매체 정도의 수업에 대한 거죠.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가능한 거기 때문에 대체로 일단 의치대를 준비하거나 또는 이제 최상위대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웬만하면 이제 언어 매체를 선택해서 완벽한 준비를 해주시고 이 부분이 이제 표준 점수도 당연히 유리하니까 이걸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화작을 선택해도 상관없는데요. 어쨌든 지난번 이제
2022 수능 결과를 보면 화작에 대한 그 선택 과목 난이도가 좀 높아진 경우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화작 혹시 준비한 수험생들은 그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학인데요. 뭐 당연히 이과 수험생들이 뭐 미적분 기하, 특히 미적분을 선택을 많이 하시겠지만 문과 수험생들도 학습이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전제를 잡았죠. 가능하다고 하면 미적분 선택도 한번 권장해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다만 이제 뭐 현실적으로 확률과 통계 선택이 불가피한 문과 수험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확률과 통계에 선택할 수 있는 공부 학습량보다는 기왕이면 공통으로 나오는 수학 1과 수학 2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여기서 최대한의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탐구는 당연히 이제 서울대는 자연 투 과목이 필수니까 필수 과목을 해야겠지만 보통 이제 서울대 지망이 아닌 경우에서는 뭐 완원 과목을 이과 수험생 경우에 해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저희가 사탐 지원자들, 그러니까 문과 수험생들 경우에서도 우리가 이제 과탐 한 과목 정도를 해서 표점 높게 해서 득점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일부죠, 일부. 인문계열 상위권 수험생 중에 한 10% 정도 이 학생들이 아마 특히 저 과탐 한 과목 중에서 좀 소위 뭐죠? 만만하다고 할 수 있는 지구과학원을 선택을 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것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과탐 한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사탐 지원자 포함해서 지망하는 것도 가능하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의 표점상 유리할 수 있는 구도를 어디에서 가질 수 있는지를 보면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2외국어 한문은 뭐 절대평가니까 자기가 평소에 자신하는 과목들, 자신 있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특히 문과 수험생 경우에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수시 정시 전형 개관을 잠시 보여드리는데요. 우리가 뭐, 재수생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 지역균형을 쓸 수는 없는 거 수시에서 일반 전형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경우냐면요. 이제 내신은 충분했는데, 그죠? 내신은 최상의 수험생 정도의 그런 결과가 났었는데 뭔가 이제 다른 하나가 부족해서 좀 빠진 학생들 아니면 작년에는 지역기록을 썼는데 거기서 뭐 수능 최저가 혹시 뭐 다른 요인에서 안 돼서 다시 서울대 수시에 원서를 넣는다고 하면 일반 전형도 뭐 지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뭐 재수생 합격자가 많이 나오지 않지만 대충 10% 정도 나오니까 작년도 기준에서 뭐 잘 안 되는 학생들 혹은 이제 내신이 최상위 있는 학생들은 한번 뭐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정시에서 나군 올해 이제 선발하는데 큰 변화가 있죠. 지역균형 전형이 신설되어서 130명을 선발한다는 거, 학교 추천 2명 받아서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작년도하고는 다르게 단계별 전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단계는 수능 100%로 2배수 선발하고 2단계에서 수능 80과 교과 평가 20이 등장했는데요. 이게 뭐 교과 평가가 상당히 이제 학생들한테 관심사죠.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3개 등급 A, B, C를 절대 평가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이수한 수험생이면 아마 대체로 A, B, C 평가에서 아마 A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정도로 보면 일반고 기준으로 보면 뭐 대체로 뭐 2등급 대이네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또 대체 학교에서도 뭐 서울대가 이런 이제 교과 평가를 한다는 것도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과목 이수라든지 이런 것이 뭐 크게 문제가 없으면은 뭐 A 등급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크게 염두에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교과 생활을 이수했다고 한다면 최상위 수험생으로, 상위 수험생으로 이수했다고 하면 그냥 절대평가에서도 A 등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큰 틀에서는 뭐 수능 중심 전형인데 너무 이제 수능만 가지고 평가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쪽을 좀 등한시할까봐 이런 평가 제도를 도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대연대는 거의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만 고대가 뭐 학교 추천 전형의 경우에서 수능 제조가 일부 완화됐는데 큰 틀에서 우리가 재수생들은 뭐 고대도 일반 전형 중심으로 수시를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연대는 논술 전형은 뭐 동일 올해도 최저가 없으니까 또 고대 연대 전형 방식은 작년도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지원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는 이제 그 교과 평가를 도입하면서 나군에 대한 정시 그 모집 비율이 전체 40%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점도 아마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올해 이제 수능을 대비하면서 아마 이제 몇 번씩 경험했을 겁니다. 22호, 그죠? 공통문항이죠. 공통문항에서 가장 어려운 중화식 문항인데 실제 고난도 문항에 변화가 있다. 무슨 변화가 있다? 킬러 문항이 진짜 아주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
그래도 풀만 할 수 있는 정도, 시간상 보면 한 4, 5분 정도 어느 정도 실마리를 가지고 접근하면 풀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변화도 기억하시고요. 이거 대신에 문항의 변별을 높이기 위해서 중난도 문항들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점도 참고해서 대비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어 기출 경제 지문을 제가 참고로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아마 2022 수능 국어에서 굉장히 정답률이 낮게 나왔던 문항인데 아마 이 문항이 이제 근본적인 배경 지식으로는 EBS 그 연계 지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죠? 그 연계 지문에 대한 이해도 좀 더 폭넓게 해주시고요. 다만 이제 연계 지문만 다 본다고 다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문항에 나온 내용들을 충실하게 읽어가면서 본 지문과의 그 적절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고르는 것이니까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어 기출 예 중에서도 이제 유형 변화가 나타났던 21번랑도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것을 찾는 문항이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밑줄진 문항이 보통 이제 앞에 나오든 중간 나오든 해서 찾는 것이었는데 맨 마지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유형 변화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꼭 이거는 뭐 여기에 대한 문항 변화가 저희가 두드러졌지만 다른 문항에 대한 변화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그런 것까지 모두 포괄하면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린 것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어쨌든 올해 재수를 각오하고 이번 이제 입시 2023 대입과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제 설명한 내용들이 조금 참고가 많이 돼서 올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